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렸다고. 뉴스가 떴어. 3번 연속이래. 근데 네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그건 네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이게 네 지갑이랑 무슨 상관인지 아무도 안 알려줘서 그래. 자, 봐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한다는 거. 이게 그냥 외교적 수사 같지? 근데 실제로는 네가 다음 달에 사려던 아이폰 가격, 네 월급의 실질 구매력, 심지어 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최악인 건 이 게임의 규칙을 미국이 혼자 다 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넌 그 게임 안에서 살고 있어. 내 이름은 경제비서TV 황 PD야. 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몇 년간 연구해왔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바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왜 환율이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지? 라고 묻게 되는 지점이야. 오늘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너한테 직접적으로 중요한지 얘기해볼게. 이거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거야. 2024년 1월 1달러에 1,300원이었어. 지금 거의 1,450원을 넘나들고 있어. 1년 만에 원화 가치가 11% 이상 떨어진 거야. 이게 뭔 의미냐고. 네가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해외 직구 물건, 이제 111만 원 내야 돼. 네 월급은 똑같은데 실질적인 구매력은 10% 넘게 날아간 거야. 아, 근데 더 재밌는 숫자가 있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2024년 기준 약 440억 달러야. 단화로 대충 64조 원.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관찰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야. 야, 너네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벌잖아. 혹시 환율 조작해서 더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게 환율 관찰 대상국의 본질이야. 첫 번째 함정은 너무 뻔해서 오히려 안 보여.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이름부터 봐봐. 관찰이래. 되게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느낌이지? 마치 미국이 세계 경제를 공정하게 모니터링하는 심판관 같잖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건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든 일방적인 시스템이야. 자, 봐봐.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을 지정할 때 보는 기준이 3가지야.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가? 이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인가? 3.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한방향 개입을 했는가? 한국은 여기서 2가지를 충족해. 대미 무역 흑자 440억 달러로 기준해 거의 3배. 경상수지 흑자 GDP의 약 4%대.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데 이 기준 누가 정했어? 미국이야. 기준이 적절한지 누가 검증해? 아무도 안 해. 미국이 너 환율 조작국이야 라고 하면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찍히는 거야. 실제로 2019년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어. 환율 관찰 대상국보다 한 단계 위야. 그때 뭐가 일어나냐고. 미중 무역 전쟁이 폭발했어. 관세 폭탄이 날아다녔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렸어. 그리고 5개월 만에 미국이 됐어. 취소. 라고 했어. 왜?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어냈거든. 이게 뭘 보여주냐면 환율 조작이라는 레이블 자체가 경제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라는 거야.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게.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연봉 5,500만 원 받는 과장이야. 작년에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 바이어한테 제품 팔아서 10만 달러 계약단 했어. 회사에 1억 3천만 원 벌어다 준 거지. 올해 같은 바이어한테 같은 제품, 같은 달러 금액으로 팔았어. 근데 환율이 1,450원이니까 회사에 1억 4,500만 원이 들어와. 똑같은 일 했는데 매출이 11.5% 늘어난 거야. 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최악인 건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한국 기업들이 환율 덕분에 가격 경쟁력 갖추고 미국 시장 잠식하고 있네? 정부가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계속 올라가는 구조야. 두 번째 함정은 아마 이미 널 잡았을 거야.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다고 했잖아. 근데 너 수출 기업 오너야? 아니잖아. 넌 소비자야. 그리고 소비자에게 원화 약세는 거의 항상 나쁜 거야. 자,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 한국인 평균 가구가 1년에 수입품에 쓰는 돈. 대충 계산하면 이래. 휘발유 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240만 원. 원유 수입 해외 직구 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만 원. 수입식품 과일 월 8만 원 박을 12개월 96만 원. 해외여행 연 1회 가정 200만 원. 스마트폰 2년에 한 대 연 환산 60만 원. 합치면 연간 약 716만 원이야. 환율이 10% 오르면 이 금액이 전부 10% 비싸지는 거야. 연간 71만 6천 원 추가 지출. 월급은 그대로인데 10년이면 716만 원, 30년이면 2,848만 원. 그리고 여기서 특히 잔인한 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휘발유 안 넣으면 출근 못해. 겨울에 난방용 가스 안 쓸 수 없어. 수입밀로 만든 빵, 라면 안 먹기 힘들어. 환율이 오르면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네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하는 얘기가 있어.
미국 재무부가 원화가 과도하게 약세다라고 했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야. 번역하면 한국, 너네 경제 상황 봤을 때 원화가 이렇게까지 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데 한국 정부가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을까? 실제로는 반대야. 한국은행과 정부는 오히려 원화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달러를 팔고 있어. 원화 방어를 하고 있다고. 그럼 원화는 왜 이렇게 약해졌어? 1.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서 달러로 돈이 빠져나감. 2. 한국 정치 불안정, 탄핵 정국. 3. 중국 경제 둔화로 한국 수출 전망 악화.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즉 한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요인과 미국의 정책 때문에 원화가 약해진 거야. 근데 미국은 야, 너네 왜 원화 약하게 놔두고 있어? 라고 따지는 거지. 넌 탐욕스럽거나 무책임한 게 아니야.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시스템이 너한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세 번째 함정은 진짜 나를 화나게 해. 왜냐면 완전히 불공정한 거거든. 환율 관찰 대상국 시스템을 만든 건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이야. 냉전 끝나갈 때 미국이 일본한테 무역에서 밀리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야. 그때부터 미국은 환율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왔어. 근데 봐봐, 미국 자신은 2000 타이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뭐 했어? 양적 완화, QE,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폭락했지. 미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개이득이었어. 2020년 코로나 때 또 달러 찍어냈어. 역대 최대 규모로. 이게 환율 조작 아니야?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 올리는 거잖아. 근데 미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나라가 있어? 없어. 왜? 미국이 기준을 정하고 미국이 심판을 보거든. 여기서 구체적인 비용 얘기해볼게.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냐고? 직접적인 제재는 없어. 환율 조작국으로 승격되면 제재가 있는데 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관찰만 해. 근데 간접적인 비용이 있어. 1. 외교적 압박 비용.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랑 긴밀히 소통해야 해. 공무원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 미국 눈치 보면서 환율 정책 짜야 해. 2. 투자자 심리 영향.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환율 관련해서 뭔가 문제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면 원화는 더 약해지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악순환이야. 3. 정책 자율성 제한.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 안정시키려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싶어도 미국이 조작이라고 할까봐 눈치 봐야 해. 자국 경제 지키려는 정당한 개입도 제약받는 거야. 내 친구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어. 연봉 7천만 원 받는 애야. 이 친구가 말하더라고. 형, 우리 회사 외국인 고객들이 한국 지정됐다는 뉴스 보고 연락 엄청 왔어요. 한국 괜찮아? 환율 정책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몇몇은 한국 투자 비중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 하나 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흔들려. 진짜 뒤틀린 부분이 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원화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약하다고 했어.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은 칭찬한다고도 했어. 이게 뭔 소리냐고. 야, 너네 원화 너무 약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제도는 좋아지고 있네. 일단 계속 지켜볼게. 칭찬과 경고를 동시에 해. 채찍과 당근을 같이 휘두르는 거야. 한국 정부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전략이야. 근데 아무도 안 하는 얘기가 있어. 이 함정들은 따로 작동하지 않아. 자, 정리해볼게. 함정 1.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한국을 관찰해. 함정 2. 환율 약세로 네 생활비는 오르는데 이건 한국 정부 잘못이 아니야. 함정 3.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투자자 심리도 신경 써야 해.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뭐가 되냐고?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은 좋아. 근데 국민 생활비는 올라. 근데 환율 방어하려고 개입하면 미국이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하면 원화가 더 폭락해. 뭘 해도 욕먹는 구조야.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받아? 대기업 CEO? 아니, 재벌 오너? 아니, 수출로 이익 보는 기업 주주? 얘네는 오히려 이득이야. 피해는 월급쟁이, 자영업자, 학생, 연금 생활자, 환율 변동에 영향받는 소비를 피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받아. 진짜 뒤틀린 부분이 온다. 네가 지금까지 환율 뉴스는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야. 2024년 한국 1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이 월 약 180만 원이야. 이 중에서 환율 영향받는 품목, 에너지, 수입품, 외식 재료 등이 최소 30%라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월 54만 원, 환율이 10% 오르면 월 5만 4천 원 추가 지출, 연 64만 8천 원. 근데 네 월급은 환율 올랐다고 10% 오르지 않잖아.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 정부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네 지갑에서 빼가는 거야. 영수증도 없이. 네 인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 전쟁에 대해 얘기해볼게. 여기서 진짜 무서워지거든.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어. 11% 상승이야. 근데 너 이거 체감했어? 대부분 사람들은 못해. 왜냐면 1. 점진적 변화의 함정. 환율은 하루에 10원, 20원씩 천천히 움직여. 어느 날 갑자기 150원 뛰지 않아. 그래서 적응해버려. 요즘 물가 좀 오른 것 같네. 정도로 느끼고 끝나. 2. 가격 표시의 함정. 네가 아이폰 살 때 1,200달러라고 안 써 있잖아. 956만 원이라고 써 있어. 작년에 같은 모델이 143만 원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 3. 책임 분산의 함정. 물가 오르면 뭐라고 생각해? 인플레이션이네. 기업이 욕심부리네. 정부가 못하네. 환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그리고 이게 작동해. 진짜 작동해.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려도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래서? 라고 반응해. 당장 내 월급 통장에 뭐가 찍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는 네 구매력이 조금씩 깎이고 있어. 매달, 매년, 누적으로. 내가 계산해봤어. 2020년 평균 환율 1,180원. 2025년 현재 약 1,430원. 5년간 상승률 21%. 같은 기간 한국 평균 임금 상승률 약 15%. 즉, 너의 달러 기준 구매력은 5년간 6% 줄어든 거야. 해외여행 갈 때, 직구할 때, 수입품 살 때 6%씩 손해보고 있어. 근데 체감은 못하지. 왜냐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오히려 늘었거든. 야, 나 연봉 올랐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 거야. 절대 최악인 부분은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는다는 거야.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봐봐. 열의 9은 몰라. 환율 때문에 네 생활비 오르고 있어 라고 하면 에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래. 심지어 미국이 한국 경제 정책에 압력 넣고 있어 라고 하면 음모론 아니야? 이런 반응 나와. 이게 함정 안에 함정이야.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영향이 너무 간접적이라서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인식해도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해도 공감받기 어려워. 결국 다들 그냥 살아. 환율? 해외여행 갈 때나 신경 쓰지 뭐 하면서. 근데 환율은 매일 네 지갑에서 일하고 있어. 넌 모르게. 그래서 이 모든 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솔직히 만족스러운 답이 없어.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 제도를 폐지할까? 안 해. 미국한테 유용한 도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환율 정책 펼칠까? 못해. 미국이 너무 세니까. 환율이 갑자기 안정될까?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한 어려워.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있어. 1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해. 월급의 10%라도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가져가. 환율이 오르면 내 원화 자산은 깎이지만 달러 자산은 같이 올라가. 해치가 되는 거야.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30만 원씩 달러로 바꿔서 모으면 1년에 360만 원. 환율 10% 오르면 36만 원이득. 생활비 추가 지출 64만 원 중 절반 이상 커버돼. 2. 환율에 민감한 소비를 의식해. 해외 직구 전에 환율 확인해. 환율 높을 때 급하지 않은 직구는 미뤄. 국산 대체품 있으면 써봐. 3. 뉴스를 다르게 읽어.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라는 뉴스가 뜨면 아, 내 생활비에 영향 올 수 있겠네 라고 연결시켜. 환율 변동 뉴스가 뜨면 이번 달 장 볼 때 수입 과일 가격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널 부자로 만들어줄까? 아마 아닐 거야. 시스템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개인의 인식만으로는 극복 못해. 근데 덜 당할 수는 있어. 조금이라도. 그리고 적어도 왜 그런지는 알게 될 거야. 왜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질문에 네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조금씩 빼가고 있어서 라는 답을 알게 되는 거야. 환율 관찰 대상국. 이름은 학술적이고 내용은 복잡하고 영향은 간접적이야. 그래서 대부분 무시해. 근데 이건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자기 기준으로 줄 세우는 도구야. 그리고 한국은 그 줄에서 3번 연속 관찰 대상이 됐어. 네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환율이 바뀌진 않아. 미국의 정책이 바뀌진 않아. 청와대가 갑자기 다른 결정을 하진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감옥은 막대를 볼 수 있게 된 후에도 여전히 감옥이야. 그래도 막대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게 그 사이의 틈을 찾는 첫 번째 단계야. 오늘 네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뭔지 알게 됐잖아. 그리고 그게 네 생활비랑 연결된다는 것도. 이 정보가 널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아. 근데 조금 더 깨어있는 소비자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 그게 시작이야. 이 영상이 네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줬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 보여주거든. 그리고 이런 진짜 도움되는 돈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볼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투자라고 착각하는 숨겨진 낭비에 대해 얘기해 볼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일 거야. 그때까지 커피 한 잔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진짜 큰 그림을 봐.
황 PD였어. 다음에 또 보자.